재직 중인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사의 명칭은 i3 시스템 주식회사입니다. 당사의 핵심 제품은 적외선 영상 센서입니다. 적외선은 열 에너지의 일종으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영역이며 열을 가진 모든 물체는 적외선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이러한 물체에서 발산하는 적외선 에너지를 감지하여 영상으로 제공해주는 센서가 적외선 영상 센서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많이 사용하셨던 디지털 카메라의 경우 CCD 센서나 CMOS 센서가 가시광 정보를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적외선 영상 센서는 적외선 영상 정보를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것을 예를 들면요.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공항 또는 관공서, 병원, 건물 등에 들어서게 되면 열상 카메라가 흔하게 비치되어 있는데요. 그 열상 카메라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이 바로 적외선 영상 센서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열이 발생하게 되면 그 부위가 영상으로 구현되어 화면에 붉게 나타나게 되는데 열을 감지하여 영상으로 구현해주는 기능을 함으로써 바이러스 검사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은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고 부서가 주된 업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사는 적외선 영상 센서를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제조를 영위하는 회사는 크게 제조의 근간을 이루는 생산부서,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부서, 그리고 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개발부서, 그리고 일반 가정집에 비추어 보면 집에서 엄마 역할, 즉 회사 살림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부서로 구성되며 저는 경영지원부서에서 근무합니다. 경영지원부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사 살림을 담당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회사 운영에 필요한 직원 채용, 직원 교육, 직원의 평가 및 보상, 그리고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그 외에 제조와 영업을 통해 벌어들인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업무가 주된 역할입니다. 엄마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그 부서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부장님 직책을 보기에는 이제 장을 담당을 하시는 거잖아요. 경영관리 쪽에. 네. 자, 부서 주된 업무 들어봤고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떤 업무 담당하고 계실까요? 네, 경영지원부는 크게 인사총무팀, 재경팀, 그리고 시설관리팀으로 구성되는데요. 당사는 방위산업체로서 방산원가팀도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재경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재경팀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수익과 제조 및 판매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계하는 결산이라는 절차를 거쳐 기업의 재무 상태 및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당사는 코스닥 상장사로서 매 분기별 결산을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데요. 이 사업보고서는 회사의 경영진은 물론 고객사, 협력업체, 투자자, 은행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에게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에 지원하고자 하는 지원자께서는 언제든지 전자공시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당사의 영업 실적 및 사업 현황에 대해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 공개 형태로 이렇게 통해가지고 다 공개를 이제 해주고 계시는 일을 맡아서 하시는 거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부서에서 업무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네, 경영지원부서라는 업무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의 살림을 담당하기 때문에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는 내부 고객, 즉 직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듯이 알맞은 인재를 알맞은 자리에 배치해야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그 성과를 직원들에게 베풀게 된다면 그 회사야말로 모든 직원이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회사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멋진 답변 감사합니다. 네, 좋은 인재를 채용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좋은 인재를 지속적인 교육 훈련을 통하여 더 좋은 인재로 육성함과 동시에
직원이 행복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능력이고 그것이 빛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 상호 간에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성과에 대한 공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능력이 빛을 발하게 되는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는 이 취준생들, 이제 후배님들이 될 텐데 이분들에게 그 선배로서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사와 같은 벤처기업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비하면 급여나 복지 수준에서 열악한 환경이지만 목표한 것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지원해 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을 가지고. 네. 자, 마지막 6번째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를 진행하시면서 뭔가 특별히 좀 기억나는 일이 있으면 이야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2010년에 경력직으로 입사를 해서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었던 내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부서에서 신입사원이 필요해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그 면접에 지원했던 지원자 중에서 크론병으로 인해서 다른 회사에 지원했는데 최종 면접에서 탈락하는 그런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 직원이 스펙도 좋았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모시는 부서장님과 대표이사께 말씀을 드렸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현재까지 8년 동안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감동적이고 뿌듯했던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7년에 비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었는데요. 세무조사는 일반적으로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그 이벤트 중에 하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 세무조사를 아주 잘 받아서 추징세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추징세액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회사가 그만큼 투명한 회사라는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더욱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회사는 매년 연말 송년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전 직원이 한 해 동안의 성과와 내년에 달성해야 될 목표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때 모든 신입사원은 장기자랑을 진행하게 되어 있고 장기자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력사원들도 장기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인이 가진 장기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추석 명절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직원이 다 모여서 명절 귀향 행사를 할 수 없었는데 이전까지는 명절 귀향 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전 직원이 다 모여서 사장님과 임원들로부터 어떤 인사말을 듣고요. 또한 고객으로부터 받은 선물을 다 모아서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추첨을 해서 선물을 나누어 갖는 독특한 행사를 창립 후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1998년 7월에 창립한 이후 17년 만인 2015년 7월 코스닥 상장을 했었는데요. 전 직원이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진한 결과 상장이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서 보람된 일이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네. 그 추석 선물을 그렇게 해서 추첨을 해서 주는 거는 정말 굉장히 획기적인 것 같아요. 진짜 어느 조직에서도 볼 수 없었던. 보통 선물이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나요? 네, 선물은 아주 다양한데요. 고가인 5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소고기, 그 다음에 해물 세트도 있고요. 아주 작은 칫솔, 치약까지도 생필품 세트. 네, 여러 가지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사실 직원 선물들을 직원들한테 나눠준다는 것은 사소한 것까지 직원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어떤 회사의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더 좋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립 때부터 계속 이렇게 해오셨다는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네. 부연적으로 한번 더 여쭤봤고요. 네. 그 장기자랑을 연말에 이제 작년에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보통은 어떤 장기 종류가 인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상금도 장기자랑에서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네.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장기자랑이 항목이 좀 있었을까요? 뭐 춤을 좀 재밌게 췄다든지 노래를 너무 잘했다든지 뭐 하는 그런 부분. 네, 장기자랑은 그 소속된 팀에서 자유롭게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요. 춤, 노래, 꽁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꽁트가 수상을 하는데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상금도 상당한 부분,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관심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개그 코너 하나 잘 짜면은 연말 지갑이 따뜻해지는. 네. 네, 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다 같이 모여서 회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말이 더 의미 있는 연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 기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재직 중인 특허정보진흥센터는요, 특허청 산하기관으로 특허 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국내, 국외 지식재산권이나 기술 정보를 조사 분석해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적재산권에 대한 조사 분석이라던가 선행기술 조사, 또 IPC 분류 사업,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 컨설팅 사업, 표준 특허 분석 등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그러면 어떤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네. 근무하시는 부서에 지금 앞서서 근무하시는 거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거기에 이제 주된 업무, 맡아서 하시는 주된 업무를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선행기술조사본부의 방송전자부 분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그 출원권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심사관에게 전달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사람들이 들으면 잘 모를 것 같아요. 네. 일반 사람이 혹시 알만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미리 드린 대본에는 없는 질문. 네. 예를 들면 일반 사람이 특허를 출원을 했을 때 그 출원권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선행기술을 조사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보고서를 심사관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관의 지금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심사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됩니다. 네. 이제 저같이 모르는 사람도 네.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부서에서는 그러면은 현재 어떤 업무를 담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방송기술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지금은 3D 렌더링이나 음성인식, 그리고 압축 코덱 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 아닌가요? 네, 그쵸. 또 뭐를 전공하시면은 이런 일을 선생님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압축 코덱 쪽으로 석사까지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압축 코덱이나 표준 코덱, 그리고 3D 렌더링 쪽을 할 수 있는데, 보통 전자 쪽이나 컴퓨터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도 쉽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일명 프로그래머, 일정 수준 이상의 프로그래머가 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심사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그쵸. 그런 역량을 가질 수 있다. 네. 그런 거죠. 지금 부서에서 하고 계신 업무, 어떤 이 능력이 가장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출원권을 처음에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출원권을 봤을 때 출원권의 목표와 효과, 이 특허에서는 효과와 목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목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인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로는 기술 이해 능력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비교 판단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종래 기술을 조사를 했을 때 이 종래 기술이 현재 출원권과 비슷한지 비교를 해야 되고, 이 종래 기술로 출원권을 유추할 수 있는지 판단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판단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분야도, 이 질문도 일반인들이 들으면은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네요. 혹시나 그쵸. 어차피 이제 뒤쪽에 질문을 드리긴 할 건데, 이거를 뭐 예를 들어준다든지 해서 조금 더 이해가 쉽게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TV에 3D 카메라가 달려있는 TV가 출원권이라고 하면 그 특허는 뭐 TV에 2D 카메라가 달려있는 출원권으로 특허 거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TV에 3D 카메라가 달려있다는 기술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 이해도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2D 카메라가 달린 TV로 3D 카메라가 달린 TV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진짜 아, 네. 혹시나 이 비슷한 분야, 그러니까 IT 분야라고 봐도 되겠죠? 네. 이 IT 분야 쪽에서 이렇게 특허 쪽 담당하는 이런 업무, 그러니까 현재 하고 계신 업무 분야를 지원해주는 이 취준생들, 이 후배들이 되겠죠? 이 후배들에게 네,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뭐 지속적인 기술, 신기술을 접하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라던가 뭐 신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하기 좋은 분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음성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 뭐 3D 카메라가 어떻게 구동을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업무의 재미를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기술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공대생이지만 특허법이라는 거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야 말고도 특허법, 그러니까 법적인 쪽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이런 것들은 회사에 와서 공부를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모든 취준생분들께는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스트레스 받지 않는 선에서 인간관계를 잘 하는 게 회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적은 시간이지만 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차피 뒤쪽에 이제 비슷한 질문이 가긴 할 텐데, 취준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로, 사실은 이 인터뷰를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제 입장에서 들어보면 대인관계가 이 취업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데, 혹시 그 다음 질문에 준비해온 답이 이거에 관한 답인가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그 부분을 혹시 사례가 있었는지, 이 대인관계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예를 들어 뭐 선배 보니까, 아니면 회사 생활을 직접 해보니까 이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더라 하는 그런 팁을 한번 더 말씀 좀 해주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제가 쓴 보고서를 바탕으로 심사관이 의견 제출 통지서라는 거절 문서를 작성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판단을 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면 심사관은 그런 보고서를 보고 거절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 의견이 심사관한테 전달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심사관과 의사소통하는 게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좀 딱딱하신 조사원이나 고집이 세거나 이제 심사관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좋은 보고서를 작성을 해도 심사관이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계든 그 관계가 우선적으로 좋아야 제 보고서도 신뢰를 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한다던가 만나서 업무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관계가 안 좋으면 나쁜 말을 하시거나 뭐 좀 딱 잘라서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웃고 이렇게 관계를 좋게 하고 신뢰가 있게 하면 아무리 안 좋은 말이라도 하하호호 하면서 좋은 말씀으로 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생활에서는 좋은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업무를 뭔가 심사로 올렸을 때 그 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그 과정을 거쳐가는 데 있어서 네. 부드럽게 가기 위해서 네. 이 그렇죠. 정량적인 문서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으로 그 사람과의 네. 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네네. 모든 이들과 맞습니다. 다 둥글게 둥글게. 네, 네, 그쵸. 네네. 어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텐데요. 업무 진행하시면서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혹시 있을까요? 좀 오래된 일이긴 한데, 심사관님이 나팔 모양의 스피커를 거절을 해야 되는데, 나팔 모양의 스피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서 그 정도는 이제 전문가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이유로 거절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절을 하려면 그 문서에 해당하는 실제 있는 그런 문서가 필요합니다. 근데 심사관님이 그거를 못 찾고 계셨던 거죠. 검색이 안 되니까. 제가 어떤 보고서를 썼는데 그 보고서에 나팔 모양의 스피커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심사관님이 그걸 보고 다른 특허 문헌을 거절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뜻밖의 제 보고서가 또 다른 데 이용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가장 뿌듯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심사관님 전화도 오시고 고맙다고, 그럴 때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뜻하지 않게 굉장히 좋은 관계를 예, 그쵸. 그런 아름다운 에피소드. 네. 혹시 힘들었던 적도 있나요? 네, 힘들었던 적도 있죠. 힘들었던 적은 자세히 묻지 않겠습니다. 네. 사실 모든 직장인이 네. 굉장히 힘든 거를 같이 안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이제 직장 일을 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좀 뿌듯하기도 한 일일 텐데, 재미있었던 일 혹시 있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정말 놀라운 것 같아 하는. 예. 저는 이제 음성인식 쪽도 같이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최신 기술이 어떤지, 뭐 예를 들면 제가 집에서 쓰는 건 지니가 있는데, 지니야 라고 부르면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제가 선행기술 조사를 하는 특허건에서는 뭐 지니야 하면 네가 아니라 지니야 이것 좀 해줘 이러면 바로바로 대답을 하는 그런 건이 있었는데, 그렇게 신기술을 접할 때 집에 있는 기술과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다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네. 얼리어답터들이 이 일을 하면 굉장히 흥미를 느낄 거다. 그쵸. 이게 이미 나와 있는 기술보다 훨씬 더 앞서서 이제 네. 출원을 하려는 기술들을 미리 보기 때문에 네. 그런 거가 업무에서 가져오는 그 뿌듯함이나 재미를 느낄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뷰 함께 해주셨는데, 앞으로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팀장이 돼서 조사본부의 방송기술 쪽에 팀장이 돼서 그 부분을 잘 꾸려나가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팀장님이 되시면 지금하고 하는 업무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지금은 조사 업무를 하지만 팀장님이 되면 이제 특허청과의 관계나 이제 사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지금 업무도 조금씩은 하는데 관리하는 업무가 더 크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재 근무하시는 직장 내에서 미래의 꿈은 내가 관리자로서의 역량을 더 크게 보이고 싶다. 예, 그쵸. 그 엔지니어, 그러니까 일을 직접 하는 사람과 관리자 어느 쪽이 더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관리자에 더 적성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팀장님 재직 중인 지금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중앙백신연구소라는 회사이고요. 동물 백신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제조업체입니다. 한 1968년도에 설립이 돼가지고 50년 이상 된 회사 기업이고요. 인원은 180명 정도의 매출은 35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세 군데에 있는데요. 대전에 본사가 있고 논산에 제1공장이 있고요. 충북 영동에 추풍령에 지금 실험센터가 있습니다. 제 회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성장성이고요. 두 번째 안정성이고 세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성장성으로 보면 저희가 50년간 이제 기업 활동을 하면서 매출이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는 게 저희 성장성을 볼 수 있고요. 안정성은 한 기업이 50년 이상 되고 부채가 적다 보니까 회사가 장기적으로 더욱더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안전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 지금 특허 기술들이 30가지가 넘는 특허 기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업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강점 제가 한 6가지 정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복리후생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직원들의 건강하고 리프레시를 강조하는 잘 지원해 주는 회사입니다. 안식월이라고 해서 제가 장기 근속하는 직원들에게 한 달간의 유급 휴가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연차 사용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차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호회 활동이나 콘도,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매년 제가 독감 주사나 건강 검진할 수 있는 비용들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쉼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말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주택자금을 회사에서 저리로 해서 직원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거주하시는 분이 집을 구할 때 5천만 원까지 회사에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논산 공장 같은 경우 1억 원까지 해서 무이자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 위해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제도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어린이날 자녀들을 회사에서 초대해서 어린이날 레크레이션이든지 아니면 식사 그리고 선물 등을 회사에서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키 캠프는 이제 매년 1월이나 2월이 되면은 저희가 스키를 체험하고 싶은 자녀들을 회사로 초대해서 스키 캠프를 1박 2박 3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학자금 때문에 부담 갖지 않도록 대학원 학자금하고 지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의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조직 문화가 되어 있고요. 네 번째는 직원과 나누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초에 회사의 이익을 설정하고 그 이익 부분에 대해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나누어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역량을 키워주는 회사인데요. 저희는 자기개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계층교육인데요. 사원에서 부장까지 각 계층마다 필요한 역량들에 대해서 1년에 1박 2일씩 해서 필수적으로 계층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직무 관련돼 가지고 회사에서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대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회사에서 비용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자들이 직원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리더십 교육을 1년에 2차례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도서나 인터넷 교육 등을 통해서 본인이 다른 역량을 키우고 싶다고 하면은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본인이 대학원을 가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 학비 지원과 갈 수 있는 연차들을 지원해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제 카바거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아이디어나 실적이 회사에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에 대해서 포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4회차까지 하고 있고요. 최대 대상은 지금 1,000만 원으로 해서 직원들의 아이디어가 회사에 반영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회사에서 포상을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가장 큰 장점인데 워라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시차 출퇴근제를 하고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는 시간에 8시에 출근하거나 9시에 출근할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5시 이후나 8시 이후에 본인이 원하는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시간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 기업이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다니고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질문은 간단한 소개였는데 네. 이것만 들어도 저도 지금 이직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많은 인원들이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회사는 될 수 있으면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이제 학교하고 연계되는 부분이 적다 보니까 지역 내에도 저희 기업 말고도 많은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알지 못해서 못 가는 경우도 많이 있고 회사에서 홍보도 좀 부족한 면은 있긴 한데 이런 점이 좀 안타까워요. 저희 회사도 좋기도 하고 저희가 알고 있는 회사들도 지역 내에 많은 회사들이 좋은 장점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채용에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네. 네. 너무 멋지십니다. 자, 그러면은 팀장님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시는지 그리고 그 부서 주된 업무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영지원본부의 인사팀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인사팀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들 감은 잡으실 것 같아요. 인사팀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통 이제 사람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 주된 업무는 이제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업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저희 내부 고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임직원을 저희 내부 고객이라고 제가 설정하고 서비스를 하거든요. 그래서 임직원들이 일하는데 불편함 없이 본인이 열중해서 업무에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들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은 제도들을, 환경들을 만들어주고 구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인사팀 업무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채용, 인력 운영, 평가 보상, 급여, 교육, 조직 문화, 노사, 인사기획 이런 업무들을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말하면은 회사하고 직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전 직원을 이제 관할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인사팀에게 주고 인사팀에서 이제 직원들과 많은 소통을 하면서 회사가 직원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제대로 전달하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회사에게 원하는 것들을 회사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이 많은 역할을 하는 부서에서 네. 팀의 팀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팀장님으로서는 이제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실까요? 저희가 채용부터 퇴사까지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인사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총괄이라고 하면 채용, 인력 운영, 평가 보상, 교육, 급여, 교육, 조직문화, 노사, 인사기획 이런 업무들을 이제 같은 하는 팀원들이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 총괄하고요. 그 다음에 인사기획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기획이라고 하면은 좀 더 에너지 있는 조직 문화를 위해서 어떤 채용부터 퇴사까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기획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2번 질문에서 사실은 대표이사님이 회사 모든 직원들을 총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권한을 이렇게 이양받아서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질문을 드리는 입장에서 딱 생각이 든 게 팀장님 어쩔 수 없이 술을 많이 드실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 많이 하세요. 근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들하고 소통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술자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긴 합니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긴 하는데 저는 술을 마시진 않습니다. 제 몸 상태 때문에도 그렇고 제 다른 것들 때문에 술은 마시진 않고요. 도움이 되긴 합니다. 확실히 그런 자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자리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굳이 내가 술을 못한다고 해서 이 업무를 못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얼마든지 그 외에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부분이 또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저도 팀장님하고 100% 같은 생각인 게 네. 저도 어떤 연유로 술을 전혀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술 안 마셔도 충분히 다 할 수 있다라는 것 네네. 저도 100%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경영지원본부 인사팀에서는 그 업무에서 네네.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빛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한 5가지 정도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공감 능력입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많이 가져가지고 뭐 힘을 휘두르거나 누구 위에 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내부 고객에 대한 서비스거든요. 이제 임직원들이 그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는 이제 만족도를 높이는 업무이다 보니까 공감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 위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원들이 업무를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해 주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지 못하면 어떤 것들을 서비스할지,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생각할 때 A는 이걸 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왜 원하는지의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소통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한두 명이 업무와 연관된 게 아니라 저희가 180명이 직원인데 180명 전원과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인사 제도나 많은 그러니까 인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채용부터 퇴사까지 수많은 업무들이 있거든요.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기획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없는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기획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희가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직원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아니면은 회사에서 어떠한 제도를 했을 때 직원들이 더욱더 에너지 있게 일할지 조직 문화를 어떻게 더 활성화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기획하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력이 이제 세 번째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번째는 이제 분석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사라는 업무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환경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특히 코로나 같이 큰 환경 변화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국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어떤 변화라든지 그래서 외부 환경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과연 회사에서 어떠한 제도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어느 시점에서 한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업무를 하면서 관찰하고 분석해야 되는 일이어서 분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함입니다. 이건 뭐 저희 팀뿐만 아니라 모든 직무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업무를 할 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그 성실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5번째로요. 네. 이쪽 분야의 업무를 지원을 하고 싶어하는 취준생들, 우리 네. 후배님들에게 선배로서 이렇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좀 자유롭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이 자리를 다시 준비한다고 하면은 인사 직무에 대해서 많이 알아볼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성격하고 맞는지 인사 직무가 어떤 것인지 좀 많이 알아보시고 본인 성격하고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업은 좀 다른 직무하고 다른 특성이 있는데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서비스 정신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내부 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려면 이 업무가 어떻게 보면 지원 업무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맞춰줘야 되는 업무이기도 해서 희생정신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업무가 내 성격과 맞는지 좀 확인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성격의 소유자가 좀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인상 쓰면서 소통한다고 하면은 상대방이 진심을 말하지 않고 상대방하고 소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밝은 성격의 소유자였으면 좋겠고요. 설득력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도를 설명해야 하고 설득해야 되는데 말빨이라고 하죠. 좀 말빨이 있어야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회사에서 어떠한 제도를 실행할 때에 그 제도에 대한 논리나 이게 설명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면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도 나중에는 다른 소리를 듣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사에 제가 인사팀이기도 하지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인사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을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좀 일을 하고 싶게 하고 안정감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인사팀에서 인사 직무가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하고 내 성격과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인사 업무에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인사 분야가 어떻게 보면은 총무 분야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인사 분야도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전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서 깊이 있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업무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다른 업무도 마찬가지겠지만 OA 정도는, 기본적인 OA는 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는 하고 있어야 되고요. 많은 데이터를 만지고 많은 발표를 하거든요. 정말 많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많은 데이터들을 검토하고요. 그래서 뭐 엑셀이나 워드, 파워포인트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인사 분야가 좀 다양화되고 전문화되어 있는데 뭐 육성이나 뭐 관련 노동법, 그다음에 급여 관련돼서 세법 지식 등이 좀 필요한데 뭐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관련 경험을 좀 많이 쌓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태도가 중요한데요. 이건 뭐 저희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도 마찬가지인데 좀 배우려는 자세, 습득하는 자세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취준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좀 정리한다고 하면은 먼저 내 성격과 맞는지 좀 먼저 확인해 주시고요. 인사 업무가 어떤 업무인지 확인하시고 내 성격하고 맞는지, 그다음에 그 분야에서 좀 전문화된 것들을 찾아가지고 나는 어떤 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좀 서비스 마인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희생정신, 내가 좀 더 노력해서 다른 직원들이 만족감을 느끼고 회사에서 좀 즐겁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좀 희생정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대외 관계가 다 좋으면 좋겠지만 지금 팀장님 해주시는 이야기로 보면은 특히나 이 인사 분야 쪽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좀 외향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을 잘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손에는 그 조직의 원활한 그런 그 돌아감을 위해서 좀 감수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히 또 이야기 듣고 보니까 이 분야가 새롭게 확 와닿는 것 같아요.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했었던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고 뭔가를 하고 이런 게 아닌 내부 직원은 내부 고객을 만족시킨다라는 거에서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위업무로 보면 뭐 채용이나 뭐 평가, 보상 이런 것들로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 위에 있는 게 이제 어쨌든 기반이 되는 게 내부 고객 만족을 시켜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대답을 잘 해주실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하시면서 뭐 어떤 형태가 됐건 뭐 재밌었던 거나 뭐 감동적이었거나 뿌듯했거나 뭐 놀랐거나 뭐 황당했거나 어쨌든 이런 특별히 기억나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재미있는 일은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있고요. 좀 뿌듯했던 일은 저희가 인사팀에서는 채용 설명회, 이제 회사 설명회를 정말 많이 다닙니다. 그 중에서 채용 시즌이 되면 이제 학교를 가가지고 그 학교에서 회사 설명회를 하고 거기서 1차 면접까지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회사 그 이력서를 인터넷으로만 받는 것과 직접 학교에 가서 회사 설명회, 이제 학생들하고 대면해서 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일, 에피소드들이 많고요. 거기서 저희가 정말 원하는 사람이 채용되었을 때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이런 회사입니다라고 직접 대면해서 설명하고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이제 입사하는, 그 회사에서도 원하는 친구가 입사해서 인력 매치를 참 잘 시켰다. 그 학생과 그 인력과 그 해당 팀에서 원하는 사람들을 인력을 매치를 잘 시켜서 그 사람도 만족하고 회사도 만족하고 해서 잘 다니는 모습을 보면 뿌듯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이제 만족하는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힘들게 어떤 것들을 기획하고 제대로 운영을 시작해서 직원들의 만족감이 이제 저에게 느껴졌을 때 저희가 굉장히 뿌듯한 게 맞는데요. 회사에서 이제 몇 년 전에 자포스팅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뭐 다른 기업에서도 있는 제도인데 제가 좀 늦게 시작한 감은 있는데요.
본인이 이제 한 10년, 15년 이제 장기간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좀 그 업무에 대해서 지루함, 나태함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내가 좀 더 도전적인 업무, 내 적성과 내 입사할 때는 이게 내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 입사를 했는데 막상 다니다 보니까 내 적성은 이거보다는 다른 업무가 맞을 것 같아 해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직원들을 위해서 다른 직무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그 직무가 비었을 때에 외부 채용도 진행하지만 내부에서 혹시 이 직무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제 자포스팅을 띄워서 그 맞는 사람이 그 직무로 이동해서 그 사람도 만족하고 현업에서도 만족하고 그래서 서로에게 윈윈되는 모습을 보면 제가 좀 만족하는 모습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를 기획하고 신설해서 직원들이 만족할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인사팀에 있으면 참 많은 면담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힘들어하는 직원이 저희하고 면담하고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돼서 다시 한번 또 으쌰으쌰해서 회사 다닐 때 만족감을 느낄 때 그럴 때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죠. 그 면담을 네. 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면담하는 대상들이 다 다르긴 하는데요. 많을 때는 많고 또 적을 때는 적습니다. 저희가 보통 면담하는 거 신입사원을 면담을 많이 해요. 회사에 잘 적응하는지. 왜냐하면 학교에만 있다가 아니면 다른 회사에 있다가 제 회사로 와서 회사의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학교와 사회는 다르기 때문에 잘 적응하는지 저희가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적으로 면담을 합니다. 그런 면담도 있고 아니면 계층별로 해서 면담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어떠한 불만이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게 원하는 사항들이 있는지 주기적으로 면담하면서 이제 관찰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제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어려움이 있는 직원들이 수시로 면담을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럼 저희가 들어줄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들어주고 회사에서 또 들어줄 수 없는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해시키기도 합니다. 그 질문지에는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업무 중에 이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네네.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내부 임직원들을 위해서 내부 네네. 고객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이렇게 해서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만드신 제도 중에 우리 이 영상을 보게 되는 다양한 분들이 당신들 회사에도 이런 제도들은 한번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 하고 추천할 만한 게 혹시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포상제도 이제 다른 회사들도 이제 큰 회사들도 많이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제 포상제도가 좀 그런데요. 직원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내는데 그 아이디어들이 이제 회사 쪽에 전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해서 그 아이디어를 취합해서 그 아이디어가 이제 어느 정도 회사에 도움이 되었을 때 포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카버거드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직원들이 좀 더 자기 의견들을 회사에 많은 개진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회사에게도 도움이 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회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도 그게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직원과 회사와 서로 좋은 시너지 역할을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인터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